안녕하세요. 쑥쑥안숙입니다.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경기도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노고를 치아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같은 경기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경기도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주축그룹 어린이날 100주년 사업을 추진해보자 라고 하는 경기도 전역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그 코로나 상황과 기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린이날 100주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래서 마침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 2023년이 100주년 되는 해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어린이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사업을 한번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틀에서 합의를 보고 경기도의회 제안을 통해서 2023년 전면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도 토론회는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이주영 상임위 대표님, 장정희 대표님, 박필수 대표님 등 많은 분들, 그리고 김홍수 위원 선생님까지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실제적인 사례와 근거, 그리고 다양한 사업 추진, 그다음에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지를 받아가서 2023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 이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하여튼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토론회 정말 뜻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동이 어떤 사회적 약자의 범위로서 이런 놀 권리는 정정당당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도 도민 여가활성 기본조례에 우리 아동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문화, 체육, 스포츠 등 이런 여가 문화를 좀 의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뜻 모아주신 것들 이제 앞으로 해방선언에 초점을 맞추되 저는 아동의 이런 권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이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선언의 의미를 다 담아서 정말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런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금 입시 위주의 학벌 위주의 사회로 경쟁 사회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자살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해방선언 100년의 의미를 기억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로 계승하는 길,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경기도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수원지기학교 교장 신영주입니다. 네, 2023년 경기도에서 어린이 해방선언 100년의 의미를 기억 성찰하고 또 어린이 인권의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자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경기도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우리 일제에서 우리 주권을 침탈당한 우리 선현들은 3.1 독립운동과 또 이어진 미래를 이끌어갈 소년운동에도 헌신하던 중에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은 100년 전인 1922년이죠. 금년에도 딱 100년 전이니까 22년 제1회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다음해인 1923년에는 어린이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어린이 해방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다음해인 1924년 국제연맹이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던 것보다 1년 앞서서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어린이 권리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운동은 현재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수원을 포함해서 오산, 화성, 안성은 물론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를 잘 키우자는 소년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오늘의 토론회까지 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년들의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과 인권운동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과연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저출생, 초핵가족의 시대에 새 생명의 탄생이 목소리가 듣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지방에서부터 학교가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잘 놀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도 성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고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가장 많은 지방입니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과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도록 도와줄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주영 어린이문화대표 상임대표님, 또 발표자를 소개해 주실 박길수 천도교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사업위원님, 장정희 광정원 연구소 이사장님, 김봉수 남청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오늘 토론회에 동참해서 함께 해주실 여러 기관단체의 활동가들,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오늘 준비하고 또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신 황대호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정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잖아요. 이 귀한 걸음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우리 정책으로 또 조례로 예산으로 반영되게 하겠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다 마음에 충분히 담지는 않을지라도 내년에 꼭 시범사업이라도 첫 수를 뜰 수 있게 재원을 만들겠다. 저는 그 약속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00만에서 교육인구가 한 170만, 150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경기도의 미래고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지수,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말씀 담아가겠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지금 뒤에 나와 계시거든요. 정말 행사가 아니라 주신 발제한 내용은 정책으로 담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어린이 문화연대는 강동한 어린이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문학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화한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교육, 어린이 놀이, 어린이 연극, 음악, 영화 이런 관련 단체들이 한 30여 개 단체가 지금 서로 상호 정보 교환과 협력을 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방정환 탄생 12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서울 국회에서 도종환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실 주관으로 제3차 방정환 세계화 정책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 그래도 40여 개 단체가 모였었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추진위원회를 했고 저희가 100주년 추진위원회를 좀 여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내년 1923년 어린이 해방 100주년 행사를 좀 추진하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 그리고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협의회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또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어린이 해방선언의 역사적 배경에서 어린이 운동과 어린이 해방 운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20년대를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 운동의 싹은 길게 잡으면 1800년대 말 1880년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짧게 잡아도 1900년대 넘어오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의 어린이 운동, 그때는 주로 소년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소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 1910년 이전, 10년대 이전까지의 소년 운동은 좀 계몽적 성격이 강한 거였는데요. 이러한 계몽적 소년 운동과 차원을 달리하여 청년과 어린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어린이가 주체가 되고 어린이의 인권 신장과 어린이 해방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천착하는 어린이 운동은 3.1운동을 지난 새로운 시대와 사회환경을 기다려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청도교 청년교류 강연부는 3.1운동을 하면서 청도교의 그 교주 손병희를 비롯해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 전체가, 청도교는 교단 전체가 나서서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도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청년들이 나서서 단체를 결성해서 우리가 청도교가 해나가야 될 그런 보고강민운동을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청도교 청년교리 강연부라는 단체입니다. 저도 이게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때 많은 협의를 했지만 22년에 첫 조직이 되고 23년 5월 1일 날 그래서 이게 제정 101주년과 해방소년 100주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그냥 일반 도민들께서는 이게 그러면 제정이 101주년이고 해방선언이 100주년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어린이날 100주년으로 올해 행사를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해방선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역사적 규명을 좀 해가면서 찾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좀 뜻깊은 발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어린이 해방 선언에 대한 역사적인 정통성 용어에 대한 검토고요. 둘째는 이 어린이 해방 운동의 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00년 만에 새롭게 발굴된 이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어떻게 빛을 내서 조명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1923년 소년운동협회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공표 소년운동의 세 가지 조건 이것은 그 당시 때 소년운동 지도자를 향해서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오늘 이제 PPT로 링크를 좀 시켜서 많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PPT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 꺼내셔가지고요. 애들도 어른도 자기가 직접 해야 안 졸립니다. 계속 지금 졸리는 타임이라서 휴대폰 직접 꺼내셔가지고 구글에서 뭘 검색해 주시면 좋으냐면요. 제100회 어린이날 신영초등학교 신영초 100회 어린이날 이게 두 개 상관없습니다. 2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하는 단체가 6번의 전체회의와 몇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우선 기본안으로 올린 아니고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추진 방향이나 사업을 내년도에 2023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오늘 쭉 기조 강연서부터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경기도에서 잘 추진될 수 있는 내년도 시작 사업이 조직 구성과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저희가 올린 안이고요. 그래서 이 안은 저희가 아직은 정식 구성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와 앞으로 있을 다양한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홍대관 의원님과 많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오늘 내용을 더 첨부를 해서요 반영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590억을 진행시켰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도민 여가 활동, 문화 활동에 갈증을 느끼고 계시고 특히 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권리로 보장하는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적인 미래가 강하고요. 다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지금 만들어주신 기본안 정말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그대로 담되 전체적인 주제가 아동의 어떤 권리 증진으로 갈 것인지 해방 선언에 대한 100주년 사업의 기본 포맷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주체적으로 아는 것 담되 지금 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족불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드리고요. 몇 달 전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올해 수상자인 한국 이수지 그림 작가와 마리오드 미라유 프랑스 작가의 온라인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미라유 작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작가가 올해 굉장히 그 유행이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부하에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기조강령과 발제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린이 해방선언의 중요성 또는 어린이 인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곳 경기도에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겪음으로써 느꼈던 경험들과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이론과 경험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원을 10대 때 4년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입시 위주와 이런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매몰되어 있는지 우리 또 교육 전문가님, 또 우리 박규수 간사님께서도 이렇게 좀 여실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책 한 권, 그 다음 이 토론의 발제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장정희 의원님이 어른들께 드리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읽어보면서 참 제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도 청년이지만 우리 한 세대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에게 과연 이 제도권에 있는 모든 영역의 분들이 떳떳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정말 뜻깊었다. 또 저는 우리 박필수 간장님께서도 참 감사드리는 게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사실 어렴풋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이게 이런 역사적 어떤 정말 이런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가칭이지만 우리 박종 간사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저랑 사실 이 토론에 한다는 건이지만 계속 긴밀한 연락을 하시면서 이것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역할을 했고요. 오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나온 것들, 특히 이 1차부터 6차까지 회의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주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게 어떤 지금의 요 사업으로도 추진이 되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성인재 감수성 예산,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관련 부서와 모든 사업에 이건 다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요. 아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를. 이거는 꼭 문화체육관광위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교육청 유관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겠다. 또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거는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 그러면 이런 전문분들이 좀 가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뭔가 발제하면서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또 우리 조영인 선생님 저한테 가장 항상 조언해 주시는 멘토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한번 제가 연초에 이것들에 대한 실무 추진단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어떤 관련된 예산과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좀 사업을 진행하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쪽하고 제가 한번 또 실무협의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당장 또 우리 아이들 가장 밀접한 게 초중고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유관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좀 뜻있게 그걸 진행할지, 당장 전국이 아니되면 일단 수원이라도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그렇게 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토론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